네, 복지스쿨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국가자격증이죠. 정신건강 사회복지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네, 국가자격증 정신건강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별히 병원, 그중에서 이제 정신과, 지역 정신건강센터 이런 곳에 취업하고 싶은 분들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제도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분야 전문 국가자격증 중에 한 개예요. 사회복지 전문 국가자격증이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그 국가자격증이 3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개가 네, 맞습니다. 학교사회복지사. 자, 그 다음에 의료사회복지사. 제가 그래서 이전 영상에서 학교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죠.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또 그 참고하시면 되겠고, 오늘 그 나머지 하나가 정신건강사회복지사입니다. 자, 이 정신건강사회복지사들은 정신질환의 예방, 그다음에 정신질환자의 의료, 사회복귀 이런 업무를 수행할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보건복지부령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을 인정받은 자 이렇게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전문 국가 자격증인 학교, 의료 이 분야와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수련을 받은 사람들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 과거에는 우리가 정신보건사회복지사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이제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정신보건사회복지사라고 명칭이 이제 불려졌었는데 이후에 이제 법률이 이제 좀 개정이 되고 우리가 약칭으로 정신건강복지법이라고 부르면서 이 전문가도 정신건강사회복지사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신건강사회복지사라고 부르고 있죠. 자,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정신과, 병원, 지역사회에서 정신보건에 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신보건 관련된, 정신건강 관련된 세팅에서 의사, 간호사, 임상심리사와 협업하고 있고요. 특별히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고유 업무라고 하면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사회 서비스 지원 등에 대한 조사 업무가 고유 업무고요. 그 다음에 정신질환자, 그 다음에 그 가족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 지원에 대한 상담이나 안내가 고유 업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대해서 좀 알아두셔서 이쪽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은 미리미리 관련된 과목들, 그 다음에 관련된 그 경력, 경험 이렇게 잘 쌓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근무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정신의료기관, 이제 병원 쪽 같은 경우에는 종합병원, 대학병원, 그 정신건강의학과가 있는 이제 종합병원, 대학병원에서 정신건강사회복지사를 채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근무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단일병원으로는 이제 정신병원, 아예 각 지역에 정신병원이 있죠. 그리고 개인 개별로 또 정신과 의원, 이런 쪽에서 여러분이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역사회 관련해서 정신건강 영역들은 되게 다양해요. 대표적으로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어요. 지역마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어서 이쪽에서 가장 많이 일들을 하시는 것 같고, 그 외에 정신재활시설,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자살예방센터, 정신요양시설, 굉장히 다양한 기관들에서 근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증은 1급과 2급으로 나눠져요. 1급은 여러분 한번 참고해 두세요. 정신건강사회복지사 1급 같은 경우는 가유형, 나유형이 있어요. 가유형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학, 사회사업학에 대해서 석사학위, 대학원을 나와서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그 기관에서 수련을 마친 사람, 3년 이상 수련을 마친 사람들이 1급을 취득할 수 있고요. 자, 아니면 대학원을 나오지 않은 경우 2급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일단은 취득하고 2급을 그 외에 이제 관련해서 기관에서 이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경력이 있는 경우에 1급을 취득할 수 있겠습니다. 자, 대체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2급부터 취득하고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뭐 이제 학생 4년제를 나와서 대체적으로는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나서 여러분이 졸업할 때 여러분이 이제 사회복지사 2급, 네, 졸업하면서 여러분이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하죠. 네, 취득하고 그 다음에 1급 시험. 1급 시험은 시험을 보잖아요. 사회복지사 1급 같은 경우는 국가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1급을 취득한 다음에 여러분이 수련을 받아요. 1년 이상 1000시간 수련을 마친 후에 취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신건강사회복지사나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증 취득이 다 지금 동일하죠. 그래서 1급 국가자격증,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시험을 보고 나서 그다음에 1년 동안 1년 이상의 어떤 1000시간의 수련을 마치고 나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일단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문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하려면 1급 시험에 합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뭐 졸업하면 2급은 다 나오니까 여러분이 뭐 4년제를 나오든 2년제를 나오든 학점은행제를 하든 간에 2급은 다 취득할 수 있는 거고 중요한 건 1급이에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시험을 바로바로 봐두시고 취득하시면 다른 기회들이 많아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련과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사회복지사 1급, 일단 1급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1급 자격증을 취득할 예정이다. 뭐 이랬을 경우에 수련 이제 신청을 해볼 수가 있어요. 대체적으로 이 수련 과정이 12월부터 뭐 12월 뭐 중순 이후부터 12월, 1월, 2월 뭐 이렇게 많이 뽑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1급 합격 예정 이래가지고 수련을 신청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만약에 최종 사회복지사가 1급 자격 불합격을 하는 경우에는 수련 모집이 취소 처리가 됩니다. 자, 그 수련의 내용으로는 실습과 이론 교육이 있어요. 그래서 임상 수련을 위한 실습 교육이 연간 총 150시간. 자, 이 150시간에는 학술 활동 20시간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 학술 활동이 뭔가 보면 수련 기간 동안 연간 20시간의 학술 활동, 뭐 학회라든가 이런 데서 교육을 받고 이런 학회 활동 이수증을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채워 넣는 거예요. 그래서 20시간을 포함해서 실습 교육이 850시간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 임상수련을 위한 이론 교육이 연간 150시간이다. 그래서 1년 동안 1000시간 이상의 수련을 받아야지 이후에 이제 자격증 취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적인 그 채용 공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채용 공고 사례에 대해서. 정신건강사회복지사를 이제 종합병원, 정신의학과, 정신건강 이쪽에 그 과에서 이제 채용을 하게 되는데 종합병원 이제 채용 공고 사례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채용 분야 뭐 사회복지사 이렇게 되어 있고 정규직 전환 조건. 지난번에 의료사회복지사 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병원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정규직 채용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바로 정규직 채용을 잘 안 하고 이렇게 수련 과정이라든가 혹은 이렇게 일단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고 그 평가를 통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정규직으로 바로 채용되는 경우는 정말 드문 것 같아요. 뭐 인턴을 했는데 뭐 수련 과정을 했는데 너무 잘했다. 뭐 이런 경우에 뽑을 수는 있는데 일단은 계약직으로 있다가 전환 조건을 거는 경우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자, 채용 분야 이제 그 필수와 우대 조건들을 한번 볼게요. 자, 필수는 4년제 대학교 혹은 대학원 관련 학과 졸업자, 그 다음에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이걸 아예 따고 들어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의 경우는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병역필 또는 면제자. 자, 우대 같은 경우에 학점 우수자가 들어가 있어요. 이 학점, 그러니까 성적을 보겠다는 얘기거든요. 성적 증명을 띄워오라고.
근데 이쪽이 의외로 지금 성적 증명을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학점을 보겠다."라고 제시하는 경우가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영역에서 인제 병원 쪽에서 많이 보는 편이어서 여러분이 성적 관리를 좀 해 두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관련 근무 경력 소지자. 이거는 뭐 모든 사회복지 분야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쪽 분야 관련 경력 소지자, 특별히 상급 종합병원, 뭐 대학병원이라든가 종합병원 근무 경력자 우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타를 보시면 병원들은 그다음에 이제 정신 영역 쪽에서는 이 경우가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지원서 제출 공고 마감 전에 제출하라. 이거 당연한 거고 그러면서 역량 검사 필수 제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역량 검사를 하든지 뭐 인성 검사를 하든지 어떤 그 검사를 사전에 미리 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걸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일단 이제 서류 제출하고 그다음에 검사 사전에 검사 받고 그다음에 면접 뭐 이런 형태가 제일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류, 뭐 검사 그래 가지고 이 안에서 통과된 사람이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 것 같고요. 근데 대체적으로 종합병원의 형태들, 대학병원의 형태들은 이런 형태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지역 안으로 채용되는 쪽에서는 지역 정신건강센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각 지역별로 정신건강센터가 있으니까. 채용 분야는 이렇게 꼭 정신건강 사회복지사를 뽑겠다라고 제시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정신건강 전문 요원이라 그래서 정신건강 간호사 이쪽 관련된 전문가가 이렇게 세 분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신건강 간호사,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그래서 이쪽을 이렇게 다 공고를 내놓고 뽑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지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정신건강 전문요원 자격증 소지자여야 된다. 그러면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내가 사회복지사라 그러면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더불어서 자격증 소지자여야 되고 정신건강 분야의 경력 우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어딜 가나 다 공통이고요. 자, 근무 내용을 여기서는 이렇게 좀 제시를 해줬네요. 자, 이거는 보면 만성질환자 관리사업, 집중사례관리사업,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 자살예방사업. 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역 정신건강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대체적으로 이런 일들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뭐 사업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기도 해요. 이렇게 역할이 이렇게 좀 분리가 되어 있기도 하고. 근데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가 워낙 지금 자살을 굉장히 많이 하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OECD 가입국가 중에 노인 자살률 탑이고요. 그 다음에 아동 청소년 자살률도 탑이에요. 그리고 코로나 시기를 이렇게 거쳐서 나오면서 2030 자살률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에서 우울이나 뭐 공황장애, 이 정신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관리를 많이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살 예방 사업 굉장히 이제 많이 확대되어 가고 있고 또 이쪽에 인력을 많이 채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신건강 부분에서 좀 관심이 있으시면 미리미리 준비를 해 놓으시면 취업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나온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그다음에 수련 과정 채용 사례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1년 그다음에 1000시간 이상의 수련을 거쳐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지금 채용 분야 보면 여기는 무슨 대학병원이에요. 그래서 대학병원에서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2급 수련 과정을 지금 뽑고 있고 4년제 대학. 자, 보시면 4년제 대학이나 대학원 졸업자 그리고 사회사업학과 또는 관련 학과 전공자,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자, 여기서는 아예 취득 예정자 불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련 과정에 있어서 취득
예정자, 보통은 이제 12월 말부터 1월, 2월 뭐 이렇게 공고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취득 예정자를 넣기도 하는데 굉장히 많은 곳에서 취득 예정자 불가를 많이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한 경우 이제 안전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알아두시고, 자, 전형 절차를 좀 보면 1차와 2차로 나눠져 있는데 1차 서류에서는 전공 및 성적, 자, 여기서도 성적 들어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채용할 때 성적을 보는 경우도 많은데 수련에서도 이렇게 그 성적을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신건강 관련 기관 실습이나 경력, 자원봉사활동 뭐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자기소개서 써라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다음에 2차 면접과 필기시험을 봐요. 그래서 정신건강이나 뭐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 지식, 정신건강, 뭐 사회복지, 뭐 사로서의 자질, 태도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1차, 2차를 거쳐서 이제 선정한다라는 부분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 내용들을 좀 알고 준비를 해두시면 도움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이 이 정신건강사회복지사로서 내가 취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취업 시 유리한 조건들에 대해 좀 알아두세요. 자, 여기서 이렇게 되게 성적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성적 관리를 좀 잘 해두시고 관련 과목들을 이수를 잘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사회복지사로서는 이 정신건강사회복지로 필수죠. 이걸 필수처럼 이 선택 과목이지만 필수로 여러분이 이수를 해두시고, 그리고 사례관리는 뭐 사회복지 어느 분야에 가든지 다 필수예요. 사례관리론에 대해서 잘 배워두셔야 되고, 더불어서 정신건강론 과목 들어두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의료사회복지론 들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병원 쪽으로 특별히 더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의료나 정신 이쪽은 같이 넘나들면서 우리가 알아두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배워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우리 환자나 아니면 회원의 가족까지 개입하기 때문에 가족복지론에 대해서도 잘 배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물론 정신건강사회복지사 국가자격증이 있으면 필수, 뭐 너무 좋죠. 뭐 취업할 때. 그리고 사회복지사 1급은 뭐 당연히 필수고요. 그다음에 병원 또는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실습이나 수련 경험한 것이 있으면은 취업할 때 유리하겠죠. 그리고 인턴이나 계약 직후에 정규직 전환 형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이 그 수련을 하시게 되면 수련을 잘 해두셔야 되고 그 후에 계약직으로 만약에 일을 하게 되면 정규직 전환을 좀 고려해서 성실하게 일을 잘 하시면은 취업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학부 때부터 이 분야에 좀 관심이 있다 그러면 관련해서 실습, 뭐 자원봉사, 인턴, 동아리 이런 것들을 잘 해두셔서 경험을 쌓아두시면은 이쪽 분야 취업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을 살펴봤고요. 이 내용들을 이제 좀 파악하셔서 미리 취업 준비를 해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복지스쿨 구독자 여러분 취업도 잘 하시고 또 인생도 잘 풀리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